안녕하세요.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두 번째 영상인데요. 꿈꾸는 지구에서 펴낸 마음 스파입니다. 김수영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이 책은 참 제목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지친 마음에 쉼터 같은 느낌이 강하잖아요. 내용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내용들이 많아서 보는 내내 참 힐링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럼 빠르게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원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리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요? 생일에 받고 싶은 선물이 있나요? 혹시 휴대폰이나 얇은 노트북 필요한가요? 있으면 좋겠다고요? 아쉽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있었는데 그것들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제일 먼저 말한 친구에게 줘버렸네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안 쓰는 노트북과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이걸 중고시장에 팔아야 하나? 누구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줄까? 생각만 하다가 귀찮아서 내버려 두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제가 후원하는 한 지역 아동센터의 초등학생이 SNS에 휴대폰 안 쓰시는 거 있으시면 저 좀 주세요 라고 쓴 글을 보게 되었죠. 그 학생에게 집에 컴퓨터가 있냐고 묻자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둘 다 주었습니다. 선물을 끌어안은 그 아이는 한없이 행복해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세계 일주를 앞두고 캠코더가 필요하다고 올린 친구에게 제 캠코더를 준 기억도 있고, 스쿠버 다이빙 하러 가는데 아웃도어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친구에게 안 쓰는 아웃도어 카메라를 준 적도 있네요. 더 생각해보니 저희 회사 직원도 제가 먼저 채용 공고를 내서 뽑은 적이 거의 없고, 기회가 된다면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먼저 다가왔던 친구들 위주로 채용했어요. 자, 이제 제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눈치채셨죠? 무엇이 되었든 세상은 적극적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는 사실. 제가 전 세계 곳곳에서 꿈을 이룬 경험을 돌이켜보면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먼저 다가와서 제 꿈을 이루어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일례로 인도 영화 출연에 도전하기 위해서 뭄바이 도착 몇 주 전부터 카우치서핑 웹사이트를 통해 영화 관련 키워드로 검색된 100여 명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중 10명 정도로부터 답장을 받았고 뭄바이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주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했고, 현지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탁하고 다녔죠. 그렇게 소개에 소개를 거듭해 인도의 전설적인 감독 야시 초프라 감독님과 일하는 캐스팅 감독을 소개받아 그녀를 설득한 끝에 영화에 출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금융회사를 그만둔 전력이 있는 저는 영국에 있는 로열 더치쉘 입사 후 재무팀으로 배정받고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가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싶은 마케팅 부서로 가기 위해서 회사의 온갖 네트워킹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석해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케팅 업무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마케팅 부서에서 사람을 뽑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수영이라는 친구가 마케팅하고 싶다던데요. 여러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은 담당자는 저에게 첫 번째 인터뷰 기회를 주었고 덕분에 저는 마케팅 부서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무언가 또는 기회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고 세상은 그것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사실을. 입장을 바꿔 콘서트 티켓이 있는데 사정으로 갈 수 없게 되었다면 누구에게 그 티켓을 줄까요? 아마도 그 가수의 열혈한 팬이 1순위일 겁니다. 그 가수를 좋아하지도 않는 친구에게 줘봐야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런 이유로 가장 원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당신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마음속으로 간절히 무언가를 원한다고 해도 누군가가 독심술을 부려 내가 원하는 게 이거지? 여기 있어. 짠! 하고 가져다 주는 경우는 없어요. 즉,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적어도 기회가 다른 사람보다 한 번은 더 주어질 테니까요. 설령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딱히 잃을 것도 없지 않나요? 당신도 사랑받고 싶었죠? 저는 부모님이 싸우는 이유가 가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가난을 해결했지만 40년 습관이 어디 하루아침에 사라지겠습니까? 두 분은 예전처럼 온갖 꼬투리를 잡으며 매일같이 싸웠고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거금을 들여 두 분을 2박 3일 마음치유 캠프에도 보내봤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어쩌면 이것은 화목한 가정을 갖고 싶었던 어린 시절에 내 욕심일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 사람이 싸우는 이유를 관찰하기 시작했지요. 엄마는 지난 수십 년간 아버지가 말과 행동으로 자신에게 준 온갖 상처들을 열거하는 반면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40년간 막노동 현장에서 노예처럼 일했다면서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나 때문에 마음 아팠었지? 미안해. 우리 가족 부양하느라 정말 힘들었지? 고생했어. 이 한마디면 되는데 두 사람은 서로 나 좀 인정해줘, 나 좀 사랑해줘 라는 표현을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고 나니 두 사람의 마음속 어린 아이들이 보였어요. 아들 못 낳는다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강압적인 남편의 끊임없는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내 형제 키우느라 지쳐있던 엄마. 평생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남의 상처까지 들여다볼 여력이 없었던 마음은 7살인데 어느덧 힘없는 시골의 노인네가 되어버린 엄마. 그런 엄마를 나는 왜 완벽한 양육자이자 공명정대한 절대자가 아니었다고 원망했을까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서툰 사람이었는데 저는 빛바랜 사진 속 젊었던 엄마가 지금의 나보다 어린 동생으로 내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순애야, 어렸을 때부터 남자 형제들 대학 갈 때 너는 학교도 못 가고
희생만 했지. 결혼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아들 낳으라고 얼마나 시달렸니. 10달을 품은 아이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고 얼마나 마음 아팠니. 그 후에도 줄줄이 딸만 낳아서 내 잘못도 아닌데 시달림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아이 낳는데 보호자도 없이 그 무거운 몸으로 보건소 가서 혼자 둘째 딸 낳고 1시간 만에 퇴원해서 그 추운 겨울밤 아들을 못 낳았다고 통곡하던 그 심정 누가 알겠니. 한때 미워하고 원망했던 아빠가 사업에 실패해 빚쟁이들에게 쫓겼던 것이 지금의 제 나이였습니다. 6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 40년을 땡볕에서 일하며 자신보다 훨씬 어린 현장 소장들의 지시를 받았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아빠의 군대 시절 증명사진을 붙잡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균아, 어렸을 적부터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 보이고 혼란스러웠지? 동생에게 관심 뺏기고 사랑받지 못해서 많이 외로웠지? 공부도 잘했는데 집에서 지원해주지 않아서 중학교도 못 가고 얼마나 서러웠니? 15살 어린 나이에 타양살이, 남의 집살이 하면서 눈칫밥 먹고 어리다고 무시당하면서 말할 곳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언제나 애정을 갈구했던 어머니에게 뒤늦게나마 인정받고 싶어서 아들 낳으라고 아내를 타박할 때 너도 괴로웠지? 오랜 시간 그 땡볕에서 일하고 온몸에 골병이 드는데도 고마워하지 않는 아내와 자식들 때문에 화나고 외로웠지?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도 아빠도 이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엄마를 괴롭혔던 할머니의 일생도 기구하기 짝이 없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8명의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평생 온갖 굳은 일을 하고 살았던 불쌍한 여인. 여자라는 이유로 한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고 남편이자 아들이 유일한 권력과 생존의 수단이었던 할머니. 만약 과거의 그녀가 내 아래 동생이었다면, 그렇게 가혹한 현실을 버텨내고 있었다면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냥 안아주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젊은 그들을 안아주는 상상을 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고요. 그러고 보면 미워할 사람도 원망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부분도 있었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의 상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뒤에서 박는 차 때문에 앞차를 받게 된 3중 추돌사고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부모가 돼서 자신의 자식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몰라 시행착오를 거듭한 것이지요. 이 트라우마의 되물림을 이제 우리가 끊기로 해요. 그러려면 먼저 그들 또한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겠지요. 사랑할 때 우리는 꿈꿀 수도 있습니다. 꿈을 이루려면 연애는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요즘 우리의 삶은 참 팍팍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인도에 혼자 가서 산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토록 열심히 사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결국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사랑이고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지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연애하는 데 쓸 돈과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제 주변에 사법고시를 한 번에 패스하고 변리사 시험까지 붙은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험들을 준비하면서도 그녀는 한 번도 연애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결을 묻자 어차피 혼자 먹을 밥 둘이서 먹고 혼자 주말에 잠깐 쉴 때 둘이 같이 쉬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라고 답하더군요. 누구는 그게 무슨 연애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내가 상대방에게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의 일부를 상대방과 공유하는 것이니까요. 만약 상대의 사정은 아랑곳 없이 매일 3번 이상 연락하고 일주일에 1번 이상 만나 맛집을 가고 특별한 날에는 멋진 이벤트를 해주는 게 연애라고 생각한다면 쉽지 않겠죠? 그건 마치 엄마의 주머니 사정은 생각 안 하고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고 울어대는 아이처럼 상대방에게 나의 결핍과 환상을 충족시켜달라고 요구하며 그게 당연한 것이라 우기는 유아적 사고입니다. 연애하면 당연히 자주 보고 좋은 것만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미슐랭 레스토랑에 가거나 비싼 뮤지컬 공연을 보는 대신 같이 도시락을 싸서 공원이나 둘레길을 걷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면 도서관이나 커피숍에서 만나 각자의 공부나 일을 할 수도 있고요. 함께 있는 시간, 서로를 향한 마음, 그 자체에 의미를 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연애는 가능합니다. 그 사람 생각에 일을 못한다고요?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자기 개발하면서 에너지를 분산시키세요. 입장 바꿔서 상대방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나만 바라본다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하고 있다면 숨 막히지 않겠어요? 혼자서 행복할 때 둘이서도 행복할 수 있답니다. 사랑은 내 인생의 구원자가 아니라 내 인생에 일시적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시작이 있는 것처럼 끝이 있는 시한부 인연. 수십 년간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면 오해도 갈등도 생깁니다. 스스로의 찌질한 모습에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고 후회로 한밤에 이불킥을 하기도 하고 이별 후 상실의 아픔으로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만큼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들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사건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사랑이 주는 희열, 사랑이 주는 고통이 역사를 바꾸고 예술을 창조해 왔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너무 두려워하지도 완벽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까지 기다리지도 마세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연애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조건을 바란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나의 부족함과 상대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이를 보듬어 줄 때 연애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당연히 이 정도는 이라는 전제를 빼고 있는 그대로 나와 상대방의 존재 그 자체와 두 사람의 상황을 받아들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집니다. 잊지 마세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기억이라는 것. 사랑이란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랑하기에 희생이 전혀 힘들지 않고, 사랑하기에 아픔도 잘 참고 넘어갈 수 있고, 사랑하기에 상대를 위해 내 모든 걸 바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과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볼 때도 밝고 어둡고 차이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고 또 많이 사랑받고 많은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저녁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합니다.